안녕하세요. 책 읽는 치어리더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구병모 작가님의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성장소설을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구병모 작가님이 쓰신 어른들이 재미있게 읽는 소설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소설들은요, 마치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곁에서 쭉 지켜본 그런 생생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생각할 거리도 많아지고 여운도 아마 깊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두 소설은 아가미와 파과입니다. 아가미는 귀 뒤쪽에 태생적으로 아가미를 가지고 태어난 한 남자의 인생을 그린 이야기이고요. 파가는 청부살인을 업으로 삼는 60대 여성의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제가 구병모 소설을 위저드 베이커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위저드 베이커리를 시작으로 쭉 소설을 읽어본 결과 제가 구병모 소설의 매력을 한 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매력은 바로 긴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간결하고 깔끔한 문장을 좋아했었는데 이 소설들을 읽고 긴 문장이 주는 매력들이 정말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거의 한 문장의 길이가 반 페이지를 넘어가는데요. 파과의 도입부에 나오는 긴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청부살인을 업으로 삼는 60대 여성인 조각의 인상착의를 묘사한 부분인데요. 몸짓과 인상착의가 다른 이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겨줄 만큼은 아닌데 보통 사람들이 전철에 오른 수많은 노인 가운데 유독 한 명에게 찰나 이상의 시선을 보낸다면 이유는 아마 그가 열차 끝칸에서부터 쓸어온 신문 뭉치를 품에 안은 채 누군가 혹시 흘렸을 파지를 찾아 선반을 훑으며 서 있는 사람들의 어깨를 치고 다니기 때문이거나 보랏빛 전무늬가 나염된 항아리 팬츠와 고무신 차림으로 들어서자마자 갓 짠 참기름과 생강 냄새를 풍기는 커다란 보퉁이를 명백히 통행에 방해되게 바닥에 내려놓고 그 옆에 보란듯이 주저앉아서 아이고 앓는 바람에 결국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금방이라도 혼절할 것 같은 몸을 일으켜다 자리를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가 읽은 이 한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반 페이지가 넘어가죠. 근데 참 매력있지 않아요? 긴 문장? 두 번째 매력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메시지들을 상기시켜 주는 데 있는데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귀 뒤쪽에 있는 아가미 때문에 평범한 인생을 살지 못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아가미에서는 에필로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란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한 가족이 바닷가로 여행을 왔습니다. 즐거운 추억을 쌓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행복의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더라고요. 이 여행의 목적이 바로 학교 과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제를 내준 학교에서는 모든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가족 구성원이 일반적이며 건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구병모 작가님의 소설은 소설마다 메시지들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를 주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매력은 바로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의 나이, 성별, 성격 이런 것들이 정말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건데요. 사실 소설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이잖아요. 하지만 사람인지라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들을 주인공에게 투사하고 이게 작가의 자전 속 소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소설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구병모 작가님과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물론
작가님이랑 무슨 사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작가님은 40대 중반의 여성임에도 위저드 베이커리에서는 10대 남자아이를,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에서는 10대 여자아이를, 아가미에서는 아가미를 가진 한 남자의 인생을, 그리고 파가에서는 살인을 업으로 삼는 60대 여성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정말 주인공들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주인공들이 아니거든요. 네 번째 매력은 바로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든 소설이 정말 각기 다른 색깔로 모두 재밌습니다.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간 소설은 마냥 동화 같은 내용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탐욕적인지를 잘 보여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매력은 바로 소설의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예요. 제가 소설의 도입부 부분을 읽을 때는 매우 꼼꼼하게 읽거든요. 도입부에는 이 소설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암시되어 있어요. 도입부 부분의 한 부분이라도 놓치게 되면 소설을 읽는 중간중간에 자꾸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아가미와 파과는 제가 의도적으로 꼼꼼하게 읽지 않더라도 굉장히 몰입이 잘 되고 집중이 잘 되면서 술술 익히더라고요. 아가미의 도입부는 한 여성이 자신의 핸드폰을 주우려다 다리 밑에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자신을 구하러 와준 사람이 바로 귀 뒤쪽에 아가미를 가진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을 구해주고 나서 바로 강으로 유유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경찰에게 구구절절히 하소연하듯이 진술하면서 소설은 시작하게 됩니다. 파과의 도입부는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듯이 청부살인을 하는 60대 여성의 인상착의를 묘사하는데요. 사실 청부살인이라는 직업도 흔히 볼 수 없는 직업이지만 60대의 노인이, 그것도 여성이 이런 살인을 직업으로 한다는 게 참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이런 살인을 하게 됐을까? 라는 궁금증이 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게, 관심있게 도입부를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소설 속으로 퐁당 빠져들게 되었어요. 작가님의 필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소설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제가 아가미와 파가 두 소설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왜 구병모 작가님은 이 소설을 쓰셨을까 였는데요. 평범하게 살고자 했지만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러울 수도, 그리고 사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 소설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